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가 과정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여가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정수기에 보면은 필터라고 많이 하죠. 이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여가. 그래서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가 과정은 이 주택에 있어서의 순환 형상이다. 자, 주택은 토지 위에 고정돼서 이동하기 어려운데 이 주택의 순환 형상이라는 것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여가 과정은 이사를 가려면 빈집이 있어야 됩니다. 빈집이 공가인데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바로 여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가 과정. 주택의 순환 형상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여가 과정은 공가의 연쇄를 전제로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로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이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 또는 저가주택이죠. 자, 그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 저가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또는 재개발하죠. 수선 또는 재개발해서 고소득층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라고 하죠. 자, 이 주택의 상향여가 형상은 이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하향여가인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은 하향여가가 일반적인 형상으로서 우리는 능동적인 또 순환이라고 하죠. 자, 이 하향여가는 우리가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고급 고가주택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저소득층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죠. 예, 그래서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가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주거분리라는 형상이 있죠. 주거분리는 도시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이 주거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분리 형상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또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하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분리 형상이죠. 자, 그래서 이 저급 주택 지역 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죠. 자, 이 저급 주택 지역은 우선은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 V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자, 주택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따라서 우리가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선한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주택 가치 상승분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거의 없고 수선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고급 주택 지역,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는 이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가구는 될 수 있는 대로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급 주택 지역에서의 수선 비용과 수선한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이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수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으로 계속 남죠. 자,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고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자연스럽게 저급 주택 지역과 고급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한 형상을 주거 분리라고 합니다. 도시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 비교했는데 수선 비용보다 오히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컸다.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저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수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저급 주택을 수선을 하게 되면은 이 상향 여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저급 주택 지역은 오히려 고급 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겠죠. 자, 그래서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저급 주택 지역이 항상 수선 또는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죠. 자, 고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우선 이사를 가고 이 지역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죠. 어떤 지역에 새로운 인자가 개입을 하는 것을 침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주택 지역을 저소득층이 받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하향이죠. 하향. 자, 19회 시험은 이것을 상향으로 출제했잖아요. 상향. 예? 하향 여과입니다. 하향 여과에 따르는 뭐가 발생한다? 침입이 발생하죠. 계속 침입. 계속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역은 점점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자의 침입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새로운 이용 주체로 바뀌는 이 형상을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에는 이 침입과 계승이라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상향 하향 여가의 개념을 잘 이해를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이때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에 있는 저급 주택 지역은 이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 지역이 양호한 주거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할증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저급 주택 가까이 있는 고급 주택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고급 주택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인이 돼서 우리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용어죠. 좀 주의 좀 해두시면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량주택은 우리가 가난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우리가 푸어 하우징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에 있어서의 문제, 불량주택의 문제는 이 불량주택, 물리적으로 이 불량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소득 문제. 그럼 이러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이면 해결하는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 세대 이상이 갑니다.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량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즉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죠. 자,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또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주택 시장의 소득에 따라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